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벌써 거의 한 12월이 되었군요. 제가 최소한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한 달에 한 서너 번은 꼭 찾아뵙는다고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제가 그 사이에도 그러니까 그 한일 외교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방금 일본에서 돌아왔을 때 진짜로 정말 호되게 꾸짖고 싶었지만 그렇지만 솔직히 참았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 죽창가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반일 광풍 하에서 아주 굉장하게 망가져버린 이 한일 외교, 그래도 누군가는 언젠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반드시 풀긴 풀어야 할 텐데,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번 방일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일본의 그 유수의 언론들이, 그것도 NHK 같은 이런 일본의 국가를 대표하는 이런 방송사들까지도 모두가 나서서 기시다 일본 수상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을 때 그 한국만의 그 뼛속 깊이에서부터 골물대로 골마버린 그런 아픈 상처들을 건드렸던 것이 아닙니까? 위안부 이야기가 나왔고 또 똑똑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와 여당 모두 딱 잡아댑니다. 그런 얘기 나온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어찌 되고 있습니까? 원래 자기 지지율은 거의 깡통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그 콧물을 미처 닦아내지도 못한 그런 주제를 해가지고 왜 그렇게 정신없이 일본으로 달려가서는 그 나라 일본 수상이 지지율만 잔뜩 올려주고 돌아왔냐, 이것 아닙니까? 이 기시다 일본 총리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20%에서 30% 안에 갇혀있던 사람입니다. 이제 오는 4월에 일본에서 있게 되는 이 선거에서 이 사람이 만약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면 역시 끝장이 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자의 지지율을 올려주려고 일본에 갔던 겁니까? 윤 대통령 덕분에 최근에 일본 총리 지지율이 7%나 껑충 뛰어올랐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하면 자기 지지율은 깡통인 주제에 일본 총리 지지율을 올려주려고 일본 달려갔다가 지금 되돌아와서 당하고 있는 이 꼴을 좀 보십시오. 아니, 이 꼬락서리를 좀 보십시오. 지지율이 전방위적으로 모조리 모든 연령대에서 그리고 모든 세대에서 계속 줄창 폭락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그나마도 여당인 국힘이라도 방금 전대를 마치고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었으면 최소한 담은 몇 %라도 컨벤션 효과라도 있었더라면 이 형편없는 밑바닥 지지율의 윤 정권을 정말 담은 얼마라도 뒷받침이라도 해줄 수 있더래만. 아이고, 컨벤션 효과는 고사하고 거꾸로 가뜩이나 낮은 지지율까지도 지금 계속 까먹고 있는 걸 좀 보십시오. 아니, 야당이 이재명이 기소까지도 된 이 마당에도 아니 어떻게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이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뒤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아니 넌센스라도 이런 넌센스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이란 자가 자기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거의 무식에 가깝고, 거기다 더해서 이런 대통령과 이런 정부를 뒷받쳐줘야 하는 집권여당의 당대표라는 자가 거의 자기 주장, 자기 색깔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무취의 그야말로 그냥 바지 당대표이니 말입니다. 정말이지 김기현을 보면 정말 웃을래야 웃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울래야 울어줄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어떻게 그 대통령이 앞에서 허리를 거의 90도로 굽히고, 그러니까 허리를 90도로 굽히니 그 얼굴이 아주 땅바닥에 닿아버릴 지경 아닙니까? 사진들 모두 보셨죠? 그 90도로 허리를 굽히고 그 땅바닥에 거의 닿을 지경인 얼굴에도 계속 그저 아침이 뚝뚝 떨어지는 그 얼굴이 땅바닥을 향해서도 계속 웃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럴 때 저는 갑자기 안철수 대표님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상하고 몸소리가 닿았더라고요. 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침이 뚝뚝 흐르는 저 내시 황관형의 그런 노복 스타일이 다행히도 김기현이었으니 말이지, 만약 저 자리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나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숭배를 해왔던 안철수 대표님께서 만약 당대표가 되셔서 저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했을지가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물론 안철수 대표님은 절대로 저럴 수가 없죠. 왜? 일단 그 원인은 나중에 밝히고, 저는 정말 지금의 이 김기현을 보면서 안철수 대표님께서 정말 하마터면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다행스럽게도 정말 하느님이 도우사 당대표가 되지 않았으니 말이지, 되지 못했으니 말이지, 정말 만약 하나라도 당대표가 되셨더라면 안철수 대표님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가 도무지 상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김기현이 서울법대까지 나오고 판사까지 했던 이런 사람인데 아주 바보일 리는 없잖아요. 분명하게 역시나 그 부류 인간들 속에서는 정말 한다는 그런 정상급에까지 올라갔던 사람 아닙니까? 저 90도로 허리를 굽히고 얼굴에 땅바닥을 향해서도 계속 아첨을 뚝뚝 흘리면서 웃고 있는 저런 모습을 집에서 저 사람의 아내가 보고 있을 것이고 또 자식들도 모두 커서 사회에 나와 있을 텐데, 저 김기현의 아들이나 딸 또는 며느리나 사위가 있었으면 저들이 정말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저게 그냥 불만 찾지 사실상에서 황관, 내시간이면 또 뭡니까? 그런데도 왜 김기현은 저렇게 할까요? 그건 바로 지지율이 3%밖에 안 되던 자를 당대표로까지 만들어낸 오늘날 이 정권의 그 실질적인 절대 권력자 대통령이 바로 저런 모습의 저런 처신의 바지 당대표를 원한다는 것을 김기현 본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때문에 이런 모습, 이런 처신의 바지 당대표를 원하는 대통령이 그 의중에, 그 심중에 김기현 본인은 무작정 발라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굽실거리면서라도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김기현 같은 이런 인간이 있는 반면에 네가 설사 대통령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절대 군주의 최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난 결코 너희 앞에서 이 정도로까지 굽힐 수는 없다는 그런 오기가 작동했던 사람이 저는 안철수였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점은 반드시 인정하시죠? 여러분들께서 단 한 번이라도 언제 안철수 대표님께서 이렇게 김기현처럼 윤석열 같은 이런 권력자 앞에서 굽실거리는 이런 모습을 봤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이건 저희 뇌피셜이 불과합니다. 저희 짐작이에요. 제가 보기에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오히려 윤석열 정도는,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 수준이나 또는 그 인간됨에 대해서는 아주 우습게 또는 모종의 경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혹시 윤석열에게 들켰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입장에서야 나를 우습게 보네?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구수생긴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식으로 잔뜩 열등감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걸 눈치챈 또 다른 사람들이 곁에 있었던 거죠. 바로 장제원 같은 이런 간신배들이 귀신같이 이런 낌새를 눈치채고는 윤석열과 안철수 사이에서 이간을 붙였을 가능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단일화를 해서 공동정부를 약속하고 그리고 대선에서 이겨 정권을 쟁취한 뒤 바로 얼마 안 돼요. 인수위기간에 마땅히 반드시 공동정부의 한 파트로서 안철수가 행사해야 했을 그 인사권을 모조리 장제원이라는 이 희대의 간신이 그 사이에서 농간을 부려서 사기를 쳤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건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와서 따져보면 결국 장제원 같은 이런 간신배들이 착각 때문에 안철수는 공동정부의 반쪽 지분을 바로 이런 간신배들한테 사기당했던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지금 계속 사기를 당하고 있는 쪽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오늘의 지금의 이 바보 같은 깡통, 이 윤석열 대통령인 것입니다. 이 윤석열을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장제원 같은 간신배들의 사기 행각, 이준석, 유승민 모조리 다 몰아내고 나경원도 거의 집단 폭행하다시피 해서 완전히 때려서 발가벗겨서 온갖 모욕과 수치까지 다 덮어씌워서, 예를 들면 나경원이 당한 꼴이 어떤 꼴이냐면, 성폭행을 당한 여자가 판사 앞에서 아니에요, 저는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몸을 줬던 것이지 절대로 폭행을 당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또는 처음에는 성폭행 당했던 것이 맞지만 그러나 당하던 도중에 저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흥분해서 결국 사랑하기까지 되었어요. 이런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유일하게 끝까지 이준석처럼 망가지지도 않았고 또 유승민처럼 토피하지도 않았고 또 나경원처럼 굴복지어는 굴종하지도 않았고 끝까지 당당하게 싸웠던 사람이 안철수 대표님이었죠. 물론 그 과정에서 아쉬움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중도 사퇴를 하지 않았고 벼랑 끝에 대롱대롱 매달린 그런 불공정한 경선 하에서도 안철수 대표님은 끝까지 투표로서 결판을 보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당이 결코 장제원 같은 이런 간신배들이 바랐던 대로 당원들 전체가 모조리 일사불란하게 윤석열의 노복은 아니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최소한 벼랑 끝에 매달려서 경선을 치렀던 안철수의 곁에도 그를 지지했던 10만 명의 당원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무척이나 고무적이죠. 최소한 이 10만 명의 당원들, 안철수를 지지했던 이 10만 명의 당원들의 눈에 그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갖 아첨의 웃음이 그냥 뚝뚝 떨어져 내리는 그런 내시형 황관형의 당대표가 되어 있는 그런 바지 당대표 김기현을 보면서 이 10만 명의 당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정말 이런 당대표, 안철수 대표님께서 이런 당대표 안 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만에 하나라도 이런 당대표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찌될 뻔했겠습니까? 저는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 안철수의 지지자들 마음이 그 자존심이 정말 크게 상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저부터 안철수 대표님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안철수의 열성 편에서 안철수를 반대하는 그런 선동에 서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안철수 대표님께서 당대표가 안 되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었다면 절대로 김기현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비굴하게 굽실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굽실거리지 않고 만약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선명한 개성을 다 드러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변에 그 최고위원들 모두가 전원이 깡통 윤석열의 호위부대가 아닙니까? 이사들은 이미 당헌까지도 다 뜯어 고쳐 놓았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당대표도 얼마든지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라도 대통령과 그리고 그 주변 간신배 무리들이 눈밖에 나기만 하면 바로 그날로부터 이준석 꼴이 날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 김기현이 지금처럼 이렇게나 90도로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부와 아첨을 떨어내는 그 원인과 이유가 이해가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래 무식도 좋고 무지도 좋고 또 아첨도 아부도 다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했던 분이요. 또 김기현의 경우에도 판사까지 했던 분 아닙니까? 거기다 또 사무총장은 경찰청 출신이고 그러면 최소한 검, 판, 경 이 세 분야의 그런 사람잡이 전문성 또는 범법에 대한 그 형량 판결 그러니까 최소한 옳고 그름에 대한 이런 판단 능력의 정도는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봐야 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저희 유튜브에 달린 댓글 하나를 보니까 그게 오마이뉴스에서 보도되었던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대통령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해 5월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부터 올해 3월까지 이게 10개월이나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10개월 동안 대통령실에서는 단 한 권의 책도 구매한 내역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 술 마시고 파티하고 부부 만찬하고 이런 기사들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 보세요. 책을 보지 않는 대통령. 머릿속에 뭔가 튼 게 있어야 입으로 쏟아내고 있는 말들에 다만 얼마라도 영양가가 들어있을 텐데 완전 무시게 그야말로 한마디로 깡통이잖아요. 우습겠으면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겠습니까? 제가 바로 오늘 논평의 썸네일에다가 제목으로 사용한 깡통용과 바지김의 국정이중주 지지율은 매일같이 폭락 오라지 않으면 땅바닥에서 기게 생겼는데
바로 이런 꼬락서니를 해가지고 어떻게 2024년 이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들은 말끝마다 이재명 리스크 하잖아요. 이재명이 기소되고 이재명이 잡혀 들어가고 나면 더불어민주당은 두말할 것도 없이 100% 망할 테니까 그러면 자기들 국힘에는 여전히 반전이 기회가 생긴다는 건데 아이고 잘도 생기겠습니다. 엊그저께 이재명 이미 기소까지 되었어요. 그런데도 왜 국힘의 지지율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에게 뒤지고 있는 거죠? 지금 바로 이 상태에서 말입니다. 만약 이재명이 정말 잡혀 들어가거나 아니면 도저히 체면상에서는 이대로 그냥 뻗쳐낼 수가 없어서 스스로 사퇴까지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때 가서는 반전은 국힘 쪽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훨씬 더 급격한 반전이 일어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와서 다시 이 야당의 당대표가 되든 아니면 비대위를 이끌게 되든 이미 국민들은 대통령 윤석열을 가리켜서 깡통윤이라 칭하고 있고 집권여당 당대표를 향해서는 바지김이라고 칭하고 있으니 제가 정말 장담을 합니다. 깡통윤과 바지김, 이 두 바보와 발바리가 함께 이끌고 있는 이 윤석열 깡통정부와 이 김기현 바지여당은 절대로 다시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임기가 다 하는 날까지 우리의 이 슬픈 깡통윤의 지지율은 계속 30%가 그 한계점이 될 테니까요. 왜서 30%가 한계점이 되어서 더 이상 40%, 50%로 치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부터 제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이 깡통윤, 윤깡통, 무지하기를 잃을 데 없고 무식하기를 잃을 데 없는 당초에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 때 대한민국의 진보와 보수는 각각 30%씩 전체적으로 60%가 이념과 진영으로 나뉜 표였고 여기서 나머지의 40%, 그 40% 가운데서도 확고하게 진보가 더 잘하면 진보 쪽으로 그리고 다시 또 보수가 더 잘하면 역시 얼마든지 다시 또 보수 쪽으로 옮겨도 가고 옮겨도 올 수 있는 그런 이름하여 중도의 이름하여 부동층의 그런 유권자 20%가 언제나 그 승패를 초하였던 것이고 그 20% 속의 10%, 즉 절반인 대개 50만 표에서 100만 표, 적을 때는 50만 표고 많을 때는 150만 표까지 봅니다. 바로 안철수 대표님께서 지난 총선 때 마라톤을 하면서 얻어냈던 표가 100만 표에서 150만 표 사이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중도의 부동층의 안철수의 지지자들이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댓글로 항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바로 이 이름하여 중도라는 그리고 이름하여 부동층이라는 이 좌우 어느 한쪽으로도 쏠려있지 않으면서 언제든지 어느 쪽이 더 잘하면 그 잘하는 쪽으로 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전체 40%의 부동층 속에 가장 적극적인 투표 참여층 20%가 지금 모조리 국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0%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층 속에서도 안철수의 견고한 지지자들로 짐작되고 있는 10%, 이 10%가 지난 대선 직후부터 시작해서 전번 전대 직후까지 계속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국힘, 즉 보수 쪽에 남아있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그때까지도 이 윤 정권과 그리고 이 국힘의 지지율이 30% 후반에서 때로는 40% 초반, 때로는 40% 중반까지도 치고 올라갈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바로 이 전대가 끝나고 나서부터 안철수의 이 10% 지지자들은 이제는 모조리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비록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아직도 이 당 안에 몸 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윤석열, 깡통윤, 이 사기꾼 정부는 이미 자기 정부의 그 국정과제를 직접 주도해서 만들었던 인수위원장을 자기 정부의 방해꾼이요, 나아가서는 자기 정부의 적이라고까지 구성해버린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 바꿔 말하자면 자기 정부의 방해꾼이요, 자기 정부의 적인
이런 자가 만든 국정과제를 지금 이 깡통 대통령과 바지당 대표가 그걸 계속 붙들고 있을 무슨 하등의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 만든 국정과제인데 그럼 빨리 그걸 폐기해야죠. 폐기하고 다시 새로운 국정과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그게 정상 아닙니까? 자, 때문에 바로 깡통윤, 윤깡통, 이런 깡통 대통령이 자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직접 주도해서 만들었던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정부, 이 정권 자체가 이미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단일화를 해서 공동정부를 한다고 약속했던 그 대국민 약속, 그 약속을 스스로 일방적으로 버린 거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던 것이고, 그 대국민 사기극의 최대의 수혜자, 최대 이익의 독식자, 그가 바로 이름하여 깡통윤으로 불리고 있는 오늘의 이 대한민국의 사기꾼 대통령 윤석열이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깡통윤은 공동정부 사기꾼, 바지김은 연포탕 사기꾼인 거죠. 그럼 이런 사기꾼 대통령과 사기꾼 당대표, 이 두 자가 그동안 릴레이라도 하듯이, 아니 개주 파통을 서로 이어서 넘겨주고 넘겨받고 하듯이 벌여오고 있는 그 어제의 공동정부 사기극과 오늘의 연포탕 사기극, 그리고 이어서 내일에는 또 무슨 사기극을 계속 이어갈지가 영 기대가 되질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동정부 사기꾼 깡통윤과 연포탕 사기꾼 바지김, 이 두 사기꾼이 벌이고 있는 이런 릴레이 사기극에 두고 보십시오. 국민들은 절대로 속지를 않습니다. 이미 안철수의 지지자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한 저를 포함한 안철수의 지지자들은 여전히 이 사기꾼 집단을 향해서 침을 뱉고 있습니다. 비록 안철수가 아직까지도 이 당 안에 몸담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철수의 얼굴을 봐서 다시 또 한번 정말 싫어도 다시 또 한번 이 국힘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혹시 담은 몇 분이라도 계십니까? 저는 100% 확신합니다.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 가장 확실하고도 그 가장 명징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지율 아닙니까? 30%에서 이제는 더 이상 40%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 지지율, 그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안철수의 지지자들은 이미 다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착하기만 하고 부드럽기만 하고 정말 조만해서 남에게 쓴소리를 잘 하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윤석열 같은, 그리고 윤핵관들 같은 이런 형편없는 깡통부대들이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안철수 대표님을 향하여 방해뿐이니 적이냐고 몰아붙일 때, 정작 무서운 것은 안철수가 아니라 안철수의 지지자들, 즉 안철수 때문에 그동안 정말 싫었던 것도 어쩔 수 없이 한 수 없이 국힘을 지지해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철수의 지지 세력이 이제는 설사 안철수가 말리고 붙잡고 하더라도 더는 안철수의 이런 말은 듣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때문에 이건 뭐를 설명하냐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 정권, 그리고 이 집권 여당 절대로 가망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만드는 사업을 주도했던 인수위원장을 자기 정부의 방해꾼이요 적이라고 규정했던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정권은 스스로 우리 정권은 공동정부라는 대국민 사기극으로서 집권한 한마디로 사기꾼 정권이라는 것을 이미 대놓고 공표한 것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기꾼 정권의 대통령이라는 자는 그냥 술만 즐겨 마시고 책은 전혀 읽지 않는 그런 무지하고 무식한 깡통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이미 대놓고 세상에다가 다 공표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깡통 대통령이 어떻게 이 집권여당 당대표에다가 안철수 대표님 같이 그야말로 이 나라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가장 책을 많이 읽고 그래서 가장 학식 높고 또 가장 총명한, 그래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느 것 하나라도 이 깡통 대통령의 온갖 열등감에다가 불을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집권여당 당대표로 두려고 하겠습니까? 두려워 말할 것도 없이 깡통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군상은 바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마하게 된 이 바지당 대표 김기현, 즉 깡통령과 바지김의 이중주,
이중조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두 개의 악기로 연주하는, 그러니까 듀엣이죠. 아마 한 12일쯤 지나서 4월 3일이 되면 여러분들 4.3 제주 사건 기념 행사를 아시죠? 이 행사가 열리게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아마 그 4.3 직후 용깡통 그리고 이 김바지 이 두 자가 이끌고 있는 정부와 여당 지지율이 또 한 번 거침없이 폭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 4.3 제주 사건은 이걸 잘못 건드리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좌우 모두에게 영린입니다. 여기에 참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고 또 참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함부로 부정하면 진보가 총궐기 하듯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또 그래서 긍정하고 부응하면 이번에는 30% 그 마지노선을 지켜주고 있는 TK의 보수가 절대로 이걸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주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TK에서 보수의 텃밭을 지키고 있는 이 집토끼들 가운데서 저그만치 정말 착기 쳐서 한 5% 그리고 넉넉하게 많게 쳐서는 한 10%가 등 돌리고 빠져달아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이 깡통용과 바지김은 30%에서 다시 20%로까지 내려앉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총선까지도 갈 것 없이 그냥 그 이전에 이 정권은 바로 직방 탄핵 열차에 올라타게 될지도 모를 테니 여러분들 두고 보세요. 저는 이 모든 위기의 발단과 그 시작은 윤석열이라는 이 사기꾼 깡통 대통령이 그 자신을 붙잡고 있는 그 몇몇의 이를테면 장제원 같은 이철규 같은 박수영 같은 이런 간신배들과 함께 공동정부라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그것이 사기극이었음을 바로 전번 3.8 전대를 겪으면서 이 공동정부의 한 파트였던 안철수 대표님을 적으로 규정했던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바로 그때로부터 이 정권의 지지율은 대선 때 윤석열이 겨우 턱걸이로 얻어냈던 그 득표수 40%대를 끝끝내 넘어서지 못하고 지금은 급전직하로 일사천리로 아니 일락천장으로 내려앉고 계속 내려앉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죄송스럽게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정말 깨고소합니다. 비록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숭배를 하는 안철수 대표님께서 아직도 이 당 안에 몸을 담고 계시지만 그러나 저는 정말 안철수 대표님을 토사구팽한 이 더러운 사기꾼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깡통정부가 그리고 이 깡통정부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 바지 당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힘이 진심으로 정말 하루라도 더 빨리 망하기만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논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무슨 논평이라냐고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망하라고 아주 저주를 퍼붓고 고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핀잔하시게 될 분도 계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진짜로 나라가 망하는 길은 바로 이 깡통 대통령과 바지당 대표의 이중주 듀엣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 연주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정권이 빨리 망해서 자기들의 자리를 내놓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만이 이 나라가 또 잘 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